역함수의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역함수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의미에 대한 문제인지를 판단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풀도록 머릿속에 1번, 2번, 3번의 이해를 확실하게 잘 이해를 해놓고 적용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역함수는 형태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형태적 이해로 들어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형태적 이해라는 건 모양 그대로를 볼게요. 자, 역함수의 형태적인 이해. 즉, 함수라는 건 x의 정의역에서 y로의 공역으로의 대응. 우리는 이것을 fx라고 합니다. 역함수는 그것의 자리를 바꾼, 즉 y에서 x로의 함수를 우리는 역함수라고 얘기하고 f 마이너스 1제곱 이걸 우리는 인버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굳이 어려운 말 쓰지 않고 앞으로는 역함수라고 읽을게요. f 역함수 x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면 x1, 2, 3 정의역에서 공역 a, b, c라는 공역으로 대응되는 함수가 b, c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역함수라는 건 자, 대응 관계를 자리를 바꿔서 A가 3으로, B가 1로, C가 2로 이렇게 대응되는 것을 역함수라고 얘기해요. 아주 쉽게 보면 말 그대로 자리를 바꾼 함수인 거죠. 자, 이렇게 역함수의 원래 정의역이 새로운 치역이 되고 원래 공역이었던 게 새로운 공역이 되고 자, 그 얘기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일단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이어야 된답니다. 자, 여기 공역에 a, b, c 이외에 남는 함수가 있었다면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a, b, c, d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함수라면 f가 자, 여기에서 역함수로 들어갑시다. 그럼 y에서 x로의 대응, 즉 화살표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y가 새로운 정의역이 되고 x가 공역이 돼서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정의역에 a가 대응되는 원소가 없고 또 d도 대응되는 원소가 없고 그리고 b에서는 두 개나 대응이 됩니다. 이런 건 함수가 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일단 역함수는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존재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이어야 되는 기본 조건이 있고 그리고 자 y는 fx라는 함수에서 자 식으로 만들어 본다면 y를 x로 x를 y로 이렇게 바꾼 것을 우리는 역함수로 얘기하고 여기에 인버스 y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바로 역함수입니다. 이게 바로 역함수의 형태적인 이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 원래 f3이 5였다면 f 역함수로 들어갔을 때 자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y가 x로 들어가고 x가 y 값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xy 자리 바꾼 함수가 바로 역함수라는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형태적, 즉 x와 y의 자리 바꾸기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자리 바꾸기. 자, 자, 두 번째 연산적 이해, 형태적 이해와 연산적인 이해는 동시에 같이 볼게요. 연산적 이해. 연산은 우리 함수에서 어떤 연산을 배웠죠? 네, 합성을 배웠어요. 자, 우리 합성에 대한 다시 한번 보면 F 합성 G 우리 합성했다는 건 GX를 fx에 넣어라 라는 걸 우리는 합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 hx라는 함수가 나왔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f를 모르는 함수다. 즉 f를 모르는 함수, g를 아는 함수, 그리고 나온 결과 h를 아는 함수라고 나왔을 때 f를 구하기 위해서 또는 f를 아는 함수, g를 모르는 함수, 그리고
h를 아는 함수라고 얘기했을 때 g를 구하는 방법. 자, 이거 합성함수에서는 치환을 하거나 직접 갖다 넣거나 해서 우리 f를 구하고 g를 구했는데, 자, 우리 수학적인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 연산을 볼게요. 예를 들면 3x는 7이에요. 우리는 x를 어떻게 구하죠? 네, 곱하기의 역연산, 즉 나누기를 이용해서 3의 역수 3분의 1을 양쪽에 곱하죠. 그렇죠? 그래서 3이 없어지고 x는 3분의 7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시 x 더하기 5가 12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네, 더하기에 따른 5의 역수 마이너스 5를 양변에 더합니다. 그래서 x는 7 이렇게 들어가죠. 모든 연산에는 역연산이 있어요. 합성함수에서도 마찬가지 함수의 연산인 합성함수에서도 역연산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역함수랍니다. 자, 역함수는 그래서 연산적으로 이해해주면 이런 걸 우리는 역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F 합성 F 역함수를 했더니, 자, 합성을 했더니 자기 자신인, 자, 함수에서의 항등원은 다시 함수에서의 자기 자신은 그 결과는 x, 즉 항등함수를 얘기해요. 항등원은 항등함수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보실래요? 자, 3의 역수는 곱하기에서의 3의 역수는 곱셈의 3의 역수는 뭐죠? 3분의 1이죠. 덧셈의 3의 역수는 뭘까요? 마이너스 3이에요. 역수라는 건 뭐냐면 곱해서 1이 되는 수. 그렇죠? 이럴 때 서로 역수라고 얘기해요. 자, 덧셈의 역수는 즉 더해서 덧셈에서는 0이 되게 만드는 수. 즉 1이 곱셈에서는 1이 기준, 덧셈에서는 0이 기준. 자, 이렇게 해서 역수를 만들어 주는데, 자, 함수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두느냐? 바로 x. 즉 x, 이 x는 바로 항등함수 ix를 뜻해요. 자, 우리 앞에 함수의 종류에서 항등함수 했었던 거 기억하죠? 항등함수는 x로, y는 곧 x를 얘기해요. 자기 자신으로 항상 대응되는 거. 다시 말하면 역함수라는 건 대응했을 때, 자, 대응을 했는데 다시 자기 자신이 나왔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역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 예를 들어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봅시다. 오케이. 1, 2, 3 보지 말고 자, 다시 이렇게 갑시다. 여기서 y 그리고 A, B, C 이렇게 들어가면, 자, 이렇게 그리고 A에서 그리고 1로 이렇게. 자, 지금 F와 보실래요? 이걸 fx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을 f 역함수라고 얘기를 할게요. x에서 y로의 대응이 f함수, y에서 x로의 대응이 역함수. 자, 1에서 출발해서 b로 갔다가 다시 자기 자신으로, 즉 제자리로 들어갔죠. 이런 게 바로 역함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다시 2에서 출발해서 다시 자기 자리로, 3에서 출발했더니 다시 자기 자리로. 즉 합성해서 함수의 연산인 합성을 했을 때 자기 자신, 즉 x가 나오게 하는 함수를 우리는 역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f 역함수 합성 f, 그럼 뭐가 될까요? 네, 이것도 x가 됩니다. 다시 f 합성 g가 x라면 여기에서 f와 g는 무슨 관계? 네, f 역함수가 바로 g랍니다. 즉 합성했더니 x가 나오게 하는 함수를 우리는 역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요. 그러면 f 합성 g 합성 x를 한다면 f 역함수는 뭐가 될까요? 합성해서
합성을 했더니 F와 합성했더니 X가 나오게 하는, 즉 G 합성 H가 모두 다 F 역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G 합성 H가 바로 F 역함수가 됩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됐나요? 이게 바로 연산적인 이해예요. 자, 그래서 이 역함수의 연산적인 이해를 알게 되면 어떤 편리한 점이 있냐면 바로 이런 경우 편할 거예요. 자, 모르는 함수가, 예를 들어서 모르는 함수가 앞에 있고 뒤에 gx를 알고 있고 hx를 알고 있을 때 우리 fx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죠? gx를 f 자리에 넣고, 자, 색깔을 잠깐만 바꿔볼게요. 자, 보세요. 자, 자꾸만 지우개가 들어오네. 자, gx가 들어오고 hx가 들어갔을 때, 자, 이것을 우리는 t로 치환을 해주고, 그래서 x는으로 정리한 다음 다시 이것을 넣었습니다. hx에 넣어서 ft의 형태로 찾았었던 기억을 하셨죠. 자,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면 합성함수에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연산에 대한 역연산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역수의 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f를 없애기 위해서, 자, 이거 잠깐만, f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f의 역함수를 앞에 합성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 좌변의 f의 역함수를 합성을 시켰으니, 자, 여기도 우변에 hx가 있었다 한다면 우변에도 똑같이 같은 자리에 역함수를 합성을 시킵니다. 왜 같은 자리에? 여기 앞에 합성을 시켰으면, 자, 우변도 앞에. 왜?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f 역함수와 f가 만나면 이것은 x로, 즉 항등함수로 쓰거나 말거나 똑같습니다. 따라서 gx는 f 역함수 h,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또는 f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건 g 함수를 만든 거고, 자, f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볼까요? f 합성 gx, 우리 f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네, g를 없애면 됩니다. 자, g를 없애려고 했더니 바로 지워지네요. 자, g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을? g의 역함수를 바로 g 옆에, 따라서 같은 위치로 우변에서도 g의 역함수를,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합성시키면 g와 g 역함수 합성했더니 그냥 x, 따라서 좌변은 fx만 남고 우변은 h 합성 g 역함수가 남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즉 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산을 하게 되면, 역함수에 의한 연산을 하게 되면 모르는 함수 hx나 또는 fx나 또는 gx, 모르는 함수가 주어졌을 때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세 번째는 얘기는 해놓는데, 자, 여기에 대한 접근은 조금 이따 할게요. 세 번째는 바로 그래프적 이해예요. 그래프적 이해인데, 일단 우리는 형태적 이해와 연산적 이해에 대한 문제를, 자, 여기에 따른 성질과 그리고 문제를 먼저 접근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다음 그래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그럼 문제를 한번 직접 볼게요. 자, 그 전에 성질을 한번 본다면, 자, 성질 fx, y가 1대1 대응이고 1대1 대응이라야만 반드시 역함수가 존재한다. i는 항등함수,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할 때 1대1 대응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조건, f 역함수의 또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 즉 바꾼 것에 또 한번 바꿔주면 x와 y를 자리를 바꾸고 다시 한번 또 바꾸면 그것은 자기 자리,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 자, 두 번째, f 역함수와 f를 합성해주면 그것은
x라는 항등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역함수 사이에서는 합성함수의 특이점, 즉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역함수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어떤 형태든 역함수끼리는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fa equal b라면 역함수로 바꿔주면 이거는 되게 중요한 성질이에요. 이건 중요한 성질이에요. 자, fa equal b라면 f 역함수 b는 a다. 즉 x와 자리를 바꿨다. 자, fx와 y를 자리를 바꿨다. 즉 이 문제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예를 들어서 f 역함수 k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은 역함수를 구하고 k 값을 넣을 생각을 하지 말고 역함수 문제에서는 원래 함수, 즉 역함수 전에 원래 함수로 들어가서 f, 자 k는 원래 함수의 그럼 누구 값? y 값. y가 k일 때 누구 값 구하기? x 값 구하기. 이것을 구한 게 바로 역함수의 값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조금 이따가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질 fxy, x에서 y로의 함수 g는 y에서 x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이고 i는 항등함수일 때, 자, g 합성 f가 x가 된다면 합성해서 x가 되는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 다시 마찬가지 역함수 관계는 무엇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따라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하게 하나 봐줘야 될 거, 바깥에 역함수 기호가 들어갔을 때 이 역함수 기호는 자 이것을 각각 우리는 안으로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바깥에 있는 역함수는 안으로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역함수는 무엇이 바뀝니까? 자리가 바뀝니다. 자, 자리가 바뀌어서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로. 자, 여기에 대한 증명을 잠깐만 해볼게요. F 합성 G의 역함수라 하면 이것과 합성했을 때 X가 나오게 하는 요 괄호 안에 있는 함수를 우리는 역함수라고 얘기를 해주죠. 자, 괄호 안에 있는 거, 즉 보세요. 자, 합성은 바로 옆에 있는 것 먼저, 따라서 G를 먼저 없애야 합니다. 즉 앞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G의 역함수가 있어야 돼요. G와 G의 역함수가 합성이 되는 순간 이것들은 사라지겠죠. 자, 그리고 이것들이 X로 사라진다면, 즉 사라진다기보다는 자, 있으나 마나, 쓰나 마나 이렇게 된다면 그 다음 F를 없애야 해요. F를 없애기 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 뭐가 필요할까요? 네, F 역함수가 있어야 된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F 합성 G의 역함수는 합성했을 때 X가 나오게 하는 바로 이 빨간 함수. 따라서 다시 한번 F 합성 G의 역함수는 바로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자, 괄호를 풀어주게 되면 자리를 바꾸는 함수와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F 합성 G 합성 H의 그럼 전체 역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네, H 먼저 그 다음 G 그리고 F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겠죠. 만약에 F 역함수 합성 G 합성 F 이거의 역함수를 구합시다 라고 하면 거꾸로 자 F 먼저 합성 그리고 G 역함수 그리고 F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역함수의 성질이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fx는 ax 플러스 b에 대하여 fx라는 함수가 주어졌고 f-3은 1이다가 주어졌습니다. 자, 함수값이 주어졌습니다. 뭐해라? 네, 문제를 보면서 바로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네, 대입을 해볼까를 생각해야 되고 자, 두 번째 무엇에 대한 조건이 나왔냐면 f 역함수 3은 마이너스 2 역함수에 대한 함수값이 주어졌죠. 자, 그럼 역함수를 구할까요?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무엇을 준 거나 마찬가지? 함수값을 준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 이 역함수에 대한 함수값을 원래 함수에 대한 함수값으로 바꿔주면 f, y를 x 자리에 그리고 x를 y 자리에 이렇게 따라서 이것도 대입하라는
바로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마이너스 3 대입하고 하면 1, 마이너스 2 대입하면 3, 연립해서 a와 b 값을 구하고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따라서 a는 2가 나오고 마이너스 6 플러스 b는 1, b는 7이라는 값이 나와서 우리는 fx 함수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플러스 7. 따라서 여기에서 f1의 값을 구하면 9가 되겠죠. 이렇게. 자, 두 번째 문제 다시 한번. fx는 ax 플러스 b에 대하여 f 역함수 1은 2이고 자 무엇을 준 거라고요? 함수값. 역함수가 아닌 원래 함수로 갑니다. f 자리 바꿔서 x 자리에 2가 들어왔을 때 y 값은 1 됐죠? 그리고 합성함수의 값이 주어졌네요. f 합성 f2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런데 방금 본 결과에 f2는 1이라는 결과가 나왔기에 f2는 1, 즉 f1은 마이너스 3입니다가 주어졌습니다. 자, 모르는 문자가 2개인데 주어진 조건 2개. 우리는 위의 식이랑 같은 방법으로 연립을 하면 a와 b 값을 구할 수 있겠고 자, 첫 번째 2a 플러스 b는 1, 두 번째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 연립하여 a 값을 구하고 b 값은 마이너스 7로 구할 수가 있고 따라서 여기에서도 fx가 완성이 됩니다. 4x 마이너스 7, 즉 f3의 값은 12 마이너스 7, 따라서 5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시 집합 a는 1, 2, 3, 4, 5에 대하여 집합 a에서 a로의 두 함수 fx와 gx가 있는데 자, f 함수와 f 합성 g의 그래프가 각각 그림과 같을 때 자, 우리 함수가 나왔을 때의 접근 시작. 자, 함수의 시작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지금 주어져 있는 게 집합의 형태가 나와 있고 대응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점으로 된 그래프라는 건 대응관계를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대응관계로 표현합니다. 자, fx를 먼저 표현해 보면 a 1, 2, 3, 4, 5에서 a 1, 2, 3, 4, 5로 대응시키겠습니다. 자, 여기 요 식을 본다면 1은 어디로? 2로 대응. 1은 2로 대응. 2는 바로 4로 대응됩니다. 그리고 3은 3으로 대응. 4는 5로 대응. 5는 1로 대응. 이렇게. 이걸 우리는 fx라고 하고 자, f 합성 gx의 그래프가 이것은 f 합성 gx. 자, f 합성 gx 무엇을 먼저 했다는 얘기인가요? g를 먼저 하고 그것을 다시 x에 넣어라. 자, 우리는 gx 함수도 a에서 a로의 함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걸 대응관계를 나타내면 a에서 a로의 함수 g를 우리는 모르는데 일단은 1, 2, 3, 4, 5를 씁시다. 1, 2, 3, 4, 5를 써줍시다. 그리고 우리 fx는 알고 있죠? 자, 알고 있는 걸 표현해 주시고 자, 표현해 준다면 1은 2, 2는 4, 3은 3, 4는 5, 5는 1로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자, 보세요. 2를 대응시켰더니 2로 즉 합성의 결과가 2. 자, 앞의 시작을 모르는 상황에선 지금 뒤에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서 거꾸로 갈게요. y 값이 2일 때 x 값은 1로 내려가면 됩니다. y 값이 2일 때 쭉 거꾸로 타고 올라가면 1로 이렇게 되겠죠. 자, 2를 넣었을 때 1. 그럼 어디로? y 값이 1일 때 거꾸로 타고 올라가면 거꾸로 타고 쭉 가주면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x에 2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 3으로 갔을 때 4로 대응된다. 즉 4에서 거꾸로 타고 올라가면 그것이 4로 대응됩니다. 4에서 거꾸로 타고 올라가면 3이 됩니다. 자, 3 이렇게 4에서 갔더니 3, 즉 3에서 거꾸로 타고 올라갔더니
이것이 4로 바로 대응이 되겠습니다. 5에서 대응된 값은 5. 따라서 5에서 거꾸로 타고 올라가면 쭉 최종 종착지는 5로. 따라서 이게 바로 G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기에 대한 연습은 합성함수에서 충분히 되셨으리라 믿고 있고, 자 그러면 직접 구하라는 거 한번 본다면 G 2 더하기 G 합성 F 역함수의 2를 구하세요. 자 G2는 얼마입니까? G2는 보다시피 5가 되었죠. 자 옆에 봤더니 역함수가 괄호 바깥에 묶여 있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합성을 해서 역함수를 볼까요? 그거보다는 자 우리는 fx 함수 알고 있고 g 함수가 주어져 있다는 건 g 역함수도 구할 수 있고, 자 이 괄호로 묶인 것을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줄게요. 전체 역함수로 묶인 걸 풀어주면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부터? 네, g 역함수 1부터 우리는 어떤 함수를 보아야 됩니까? g 함수에서 y가 1일 때, y가 1일 때의 x값을 찾아라. 따라서 이 값은 1. f 역함수의 1은 다시 어느 함수에서? f 함수에서 누가 y값이 1일 때, f 함수에서 y값이 1일 때 x값을 찾아라. 따라서 이 값은 5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5 더하기 5는 10, 10이라고 답을 찾을 수 있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이번에는 함수가 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식으로 접근하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봅시다. f 역함수 0 더하기 f 역함수 a는 4를 만족하는 a 값을 구하세요. 자, a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럼 a와 관계없는 f 역함수 0은 넘어갔을 때, 자 그럼 여기서 a 값을 구해라. 우리는 무엇부터 찾을까요? 네, f 역함수 0을 먼저 찾을게요. 자, f 역함수 0을 찾아라. 즉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네, 원래 함수에서 원래의 역함수를 하기 전 원래의 fx가 무엇일 때? 0은 바로 y값, 원래 함수에서의 y값. fx가 0일 때 우리는 x값 찾기가 바로 목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fx 이 함수에서 y값이 0이 될 수 있는 식이 두 개로 나누어졌으니 위의 식이 0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아래 식이 0이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고 그때의 x값을 찾아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위의 식은 4분의 1 x의 제곱.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릴게요. 4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는 축을 y축을 축으로 하고 0,2를 꼭지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겠다. 즉 위의 식은 항상 무엇보다 4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2는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은 그래프. 그렇죠? 0 이상일 때, 0 이상일 때니까 역시 마찬가지 2 이상인 그래프. 따라서 0이 나올 수가 없겠네요. 자, 그럼 0이 나올 수 있는 식은 밑에 식 2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이퀄 0일 때 우리는 x값 찾기를 하겠습니다. 2분의 1 x제곱은 2, 따라서 x제곱은 4. x는 플러스에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자 조건에 의하면 x는 0보다 작아야 합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따라서 f 역함수 a는 4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f 역함수 a는 6으로 여기서 또다시 y값을 알고 있고 x값 찾기. 자, 그런데 f 역함수에 대한 y값을 알고 있을 때 우리의 f 역함수 조건이 나와 있으면 역함수로 접근 안 합니다. 무엇으로 바꿀까요? 원래 함수로 바꿉니다. 원래 함수로 바꾸게 되면 6은 x값으로 x는
y 값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fx 자리에 6을 넣었을 때의 값이 바로 a가 되겠다. 자, 넣을 수 있는, 그럼 6을 넣을 수 있는 식은 바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의 위의 식. 이해됐어요? 즉 4분의 1 곱하기 6제곱 더하기 2는 a입니다. 4분의 1 36 더하기 2는 a는 11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역함수는 서로 자리 바꾼 함수, 다시 말하면 x와 y가 서로 자리 바꿔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이해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f 역함수의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역함수 문제가 나와도 우리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아셨나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 함수값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hx를 전체 역함수를 만들었고 f 역함수 2는 3, g 역함수 3은 1일 때, 자, 역함수 값이 주어지면 우리는 동시에 같이 써놓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네, 이 역함수의 함수값은 원래 함수의 함수값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 따라서 자리 바꾸면 f3은 2라는 거 하나, 또 하나 G1은 3이라는 것 하나 더, 이렇게 두 가지를 써주고 시작할게요. 우리 H2의 값을 구합시다. 자, 그러면 H는 자, F 합성 G 역함수 괄호로 묶여서 바깥의 역함수가 되어 있는 거 우리 풉시다. 풀어준다면 괄호를 풀어주면 G 역함수를 먼저, F 역함수를 나중에 이렇게 되겠죠. 구하고자 하는 건 h의 2의 값을 구하세요. x 대신 2의 값을 적용시키자. f 역함수 2를 적용을 시키자. f 역함수 2는 아주 친절하게 위에 나와 있는 3. g 역함수에 다시 그럼 3을 넣어주면 그 값은 1. 따라서 h2는 얼마? 1.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밑에 문제. fx는 x-1, gx는 2x 플러스 4에 대하여 자, 합성이 가득 들어가 있는 것의 값을 구하세요. 자, 그런데 이 합성 시간에 보았더니 역함수로 묶인 합성함수가 있네요. 자, 이럴 땐 일단 역함수를 풀어줄게요. 자, 얘는 그대로 f 합성, 여기 안에 있는 이 역함수를 괄호를 풀어주게 되면 누구 먼저? f 먼저, 그리고 g 나중에, 그리고 원래 있던 함수 f 3 이렇게. 자, f와 f 역함수가 서로의 역함수가 만나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네, 항등함수 x로 바뀌면서 쓰나 마나 표현을 굳이 안 해도 되는 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눈에는 g 역함수 합성 f 3만 구하면 되는,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따라서 f3을 먼저 구해서 f3 여기에다 3을 넣어주면 얼마인가요? 네, 2예요. 그걸 다시 역함수에 넣어라. 자, G역함수 구할 겁니까? 구하지 않습니다. G역함수 2라는 건 누구의? GX의 Y값이 2일 때 누구 값 찾기? X값 찾기. 따라서 GX라고 하는 2X 플러스 4의 함수값이 2일 때 x값 찾기, 따라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 그것이 바로 역함수의 값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자, f의 역함수는 3x-3이라고 식을 주었어요. 자, 그리고 gx를 이렇게 정의를 할 때 g2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자, g2를 구하여라. gx는 f의 2x-1인데 g2를 구하여라. 여기에 x 자리에 무엇을 넣었다? 2를 넣었다. 시간에 있는 일단 이 x는 모두 이 안에 있는 x는 같은 x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2를 넣었으면 또 같은 자리에 2를 넣어주면 되겠죠. 즉 G2는 F의 3과 같습니다. 우리 F3 구하면 될 텐데 F 함수가 주어져 있지 않고
f의 역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fx를 구하지 않고 우리는 보세요. f 역함수 x가 오히려 주어져 있죠. 자, 헷갈리지 말고 어쨌든 우리는 서로 이것이 역함수 관계라는 걸 알고 있고 하나의 함수를 알고 있을 때 자, 그거의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자, 알고 있는 함수의 y 값이 3일 때 그때의 x 값을 구하여라. 따라서 2 이렇게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이 아니고 오케이. 문제 그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보세요. 따라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자, 우리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형태적인 부분에서 뭘 이해를 해야 하냐면 f 역함수 k 값 구하기는 어떻게 원래의 fx의 y 값이 k일 때 x 값을 찾는 것이 목적. 자, 또 하나 f 역함수 a 값이 주어져 있다는 건 바로 f 원래 함수의 함수값을 주었다는 것 둘. 그 다음 연산적인 이해로 봤을 때 우리는 f 합성 g가 x를 뜻하기 때문에 자 이거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건 f 합성 g는 h라는 함수에서 우리는 모르는 함수 찾기가 급 쉬워진다. fx를 찾기 위해서는 g의 역함수를 합성을 시키자. 그럼 없어지고 fx는 h 합성 g 역함수 x의 형태로 만들 수 있다. 즉 계산적인 부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역함수의 이해입니다. 여기까지 이 두 가지 이해에 대한 문제 잘 이해되셨나요? 역함수는 처음에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개념이 x와 y의 자리도 바뀌어야 되고 또 연산적인 부분으로 또 이해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보았을 때 헷갈릴 수 있지만 이게 손에 익으면 사실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역함수의 포인트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예요. 자, 역함수는 f 역함수 x를 구합니까? 구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구하지 않을 거예요. 구하지 않는다. 물론 문제에서 f 역함수 x가 나는 알고 싶어요 라는 문제가 있어요. f 역함수 x를 직접 구하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이제 구해주면 되겠지만 보통의 방금 봤듯이 함수값에 대한 이야기 또는 식으로서의 접근에 대한 이야기는 f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의미 파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가는 학생은 두 번 듣거나 세 번 들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해를 해놓으세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정말 중요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이해를 잘 해놓을 수 있도록